제끼고까지 했습니다. 제끼고. 크리스탈의 중심 이론. 이론 복잡하신데 더 궁금하신 분은 대학원 진학하셔서 학문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267쪽에 레일리입니다. 레일리가 가장 많이 출제했어요. 레일리는 별표 한 3개 치는데요. 올해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출제가 좀 떨어지지 않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출제했어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계산문제. 작년에 계산문제 워낙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레일리는 소멸력 법칙은 올해는 29회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2번 연속 오히려 크리스탈러를 더 올해는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레일리 소멸력 법칙은 인력이라니까 누가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과학자 중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네? 아니 그 맞아요. 그분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인류를 움직이는 사과 4개 있는 거 아십니까? 인류를 움직였던 사과 4개. 첫 번째 선악을 구분했던 아담과 이브의 사과. 또 뭐가 있죠? 인간의 과학. 이신에서 과학으로 넘어왔던 뉴턴의 만유력 법칙. 그 다음에 물질 만능 시대의 경고를 울리는 우리 스피노자의 사과. 지구가 내일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과. 이런 건 안 통하네. 4가지 사과가 있는데 3가지 사과, 유명한 사과고요. 4가지 사과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저한테 사과를 선물로 주세요. 예전에 제가 금융자격증 강의할 때는요, 직장인 상대로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은행원, 다른 부분, 기타 이렇게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빨간 넥타이 꼭 매요. 집중 쉬우시라고.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농담으로 합격하시면 넥타이 하나 보내세요. 그럼 그때 보냈던 넥타이 됩니다. 매고 하는데, 길을 받아서 여러분 전해드릴게요. 올해는 11월 25일 날 여러분이 저한테 사과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과 싫어합니다. 사과 대신에 감사. 그때 감 한참 나올 때죠? 감을 사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만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서로 끌어들이는 힘, 끌어들이는 힘들이 어떻게 상권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처럼 레일리는 최초로 두 도시 상권을 구분하고 체계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순천 지역과 요수 지역에 끌어다니는 힘이 있죠. 그럼 방향사람들 어디로 가냐 이거죠. 방향사람. 이게 만인력 법칙입니다. 상대방에게 끌어들이는 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연과학의 중력 법칙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인데요. 자, 2번째 별표치입니다. 주요 내용의 2번째. 주요 내용의 2번째 별표치고요.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인구하고는 비례하고 A 인구와 B 인구에는 비례하고 A 인구야.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뭐란 말이죠?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거리에 인구에는 비례하고 인구가 크면 클수록 상권의 크기 형성된다. 이거죠. 끌어다니는 힘이 클 것이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죠. 반비례. 거리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한쪽이 낮고 높겠다. 이거죠. 반대니까. 좀 부담스럽죠? 자, 우리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는 무슨 관계였죠? 비례 관계였나요? 가격이요? 가격 수요 법칙에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는 무슨 법칙이었죠? 반비례 관계였죠? 수요 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했죠? 이게 수요 법칙이었죠? 수요 법칙이었고요. 자, 여기서 반비례니까 반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반대로. 그다음에 그 공급 법칙에서는 반비례가 아니었죠? 비례였죠?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에 나왔고요. 레일리의 소멸 법칙. 그다음에 A 도시와 B 도시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 그런데요. 주요 내용의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자,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요, 개인적으로는 4번 질문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면 레일리 소멸 법칙은 작년에 워낙 계산 문제 가지고 지금 폭동까지 일어날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이 소멸력 법칙이 계산 문제는 혁부도 나왔네. 그래서 이 문장, 자, 다시 한번 A 도시하고 문장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요, 지문을 바꿔놨어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냐 이겁니다.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상권의 범위가 어디에서 미치냐 이겁니다. A 도시가 크다고 할까요? A 도시가 크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 수가 있다 했죠? 멀리서 오나 여기서 올까요? 여기까지만 미칠까요? 여기서 미칠까요?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그래서 3번이다 이거죠, 3번.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상권의 범위가 넓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B 도시 입장에서는 상권이 가깝게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대에 좀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4번 별표 치고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끊고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이 문장을 바꿔놔요. 시험 문제에서. 가깝게 간다. 상권이 여기까지 미친다. B 범위는 두려운 거죠. 두렵죠? 상권의 범위가 상권의 범위는 B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죠. A 입장에서는 표현을 좀 반대로 해놨습니다.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쪽에서 멀리 미치는 거고요. B 쪽에서 더 가깝게 있는 겁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로 문제점을 보시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점포의 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 적용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시킨 이론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 예제에 보시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식을 안 했는데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인데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 시험장에 혹시 그 계산기 가지고 가시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데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오랜만에 풀어보려면 좀 부담스러워서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공식 써드릴까요? 자, 레일리 소멸 법칙의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리 보시면 유인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인력은 일단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한다겠죠? 거리에는 뭐하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하니까 이것이 이제 A 도시가 있고요. A 도시. B 도시의 인구가 B 도시. 그다음에 A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A 제곱분 B의 제곱이죠. Y 제곱분의 B죠. B가 될 거고요. A. 그다음에 X. 교재가 잘 되어 있는데 X 제곱에 A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항과 내항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나중에 문제 풀어보자. 부담스럽지만 자 268페이지 가보시면 A 도시와 B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지네요. A 도시의 인구는 5만 명,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C 도시의 인구는 3만 명이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이 인구되는 인구는 이렇게 씁니다. 자, 단 C 도시의 모든 인구는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데요. 자, 먼저 A 도시하고 B 도시에서 거리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의 거리하고 인구를 따져보죠. 자, B 도시 거리가 몇 킬로 있죠? 5킬로로 나왔네요. 5의 제곱에
인구가 얼마 명이나요? 5만 명이네요. 5만 명. 플러스 B도시는 몇 킬로인가요? 10킬로인가요? 10킬로? 15제곱. 인구는 몇 명이나요? 10만 명인가요? 시험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이거 다 해. 그 다음에 A도시가 방금 5kg였고요. 그 다음에 A도시 인구에 필요하니까 인구는 얼마죠? 5만 명이나요? 이렇게 풀어나는 건데요. 풀어지나요? 수학인가요? 풀어보시죠. 풀어주세요. 여기 5, 25. 5에 5만이니까 2만이 된가요? 2천이 된가요? 2만이 된가요? 2천인가요? 2천이다. 이게 2천이다. 2천이고, 이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두개 이것을 1000이게 돼요. 3분의, 여기 2천이니까 3분의 2가 되니까 3P가 이렇게 되겠다. 이건 2만 명과 10,000명. A도시로 2만 명이 가고, B도시로 10,000명이 가겠다. 이렇게 따져보는 건데, 좀 부담스럽죠? 이거 나중에, 다음에 심학습 시간에 5월달 계산 문제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내일의 소멸력 법칙은 올해 출제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컨베스의 분기점 모형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루트를 풀어야 되니까. 루트로. 우리 교재 있죠? 교재.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계산 문제인데 100% 계산 문제입니다. 예제에 보시면 계산 문제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한 센터에서 루트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풀 때 요령이 있어요. 요령. 혹시 루트를 벗길 줄 아시면 되는데 루트 이런 거 찍을 때요. 찍는 요령 맞춰주면 루트는요. 루트를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생각해 보세요. 벗겨낼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1부터 10 중에서 루트 4는 벗겨지나요? 얼마로? 2가 되죠. 2. 그 다음에 루트 6은 벗겨지나요? 이건 안 벗겨져요. 답이 안 나. 답이 안 된다고. 루트 얼마가 벗겨지나요? 9가 바뀌어요. 9. 이거 얼마죠? 3. 답은 둘 중에 하나야. 2와 3. 루트 벗겨내는 것은. 더 복잡하게 안. 25를 해줄까요? 25는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답은 무조건 루트 벗겨내는 문제는 2, 3, 5 중에 하나 있습니다. 2, 3, 5 중에 있는데 다행히 269페이지에 막 찍더라도 어떤 걸 찍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2를 찍으라 이거죠. 왜냐면 4도 있네요. 루트 16인가요? 16. 4도 16이고 6도 있나요? 6은 루트 있나요? 66은 36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왜냐면 되게 보면 1900 뭐 이런 거 나오니까 7도 있나요? 77은 49?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나 대부분 보면 시험에 4와 9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루트를 벗겨내서 하다 보면 나오게끔 해주기 때문에 찍는 요령이 있다면 2와 3을 이렇게 하나 찍어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270페이지입니다. 허프입니다.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는데 허프의 상권 모형과 관련돼서도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프도 계산 문제인데 허프는 마찰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마찰계수는 무조건 2를 줘줘요. 무조건 2입니다. 왜 2를 주어지냐면 계산하기 쉬워라고. 계산하기 쉬워라고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쉬워라고 주어지니까 271페이지에 예제 있잖아요. 예제. 무조건 2입니다. 마찰계수는. 그래서 마찰계수가 2가 아니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2를 주어지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산 문제는 이럴 때 이런 계산 문제는 A와 B의 계산 문제에서는 자, 이것은 밑에 보시면 해설 보죠. 해설에 정답 2번 있죠. 2번에 체크해놓고 요령 가르쳐드릴게요. 요령. 자, 인구 있죠. 인구수. 자, 인구수라 적어보세요. 인구수.
인구수 곱하기 0.5예요. 마찰계수에서 계산하면 0.5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서. 곱하기 비율이에요. 비율.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 얘 이제 271페이지 맨 위에 인구 10만 명이라 돼 있죠. 10만 명이 밑줄 쳐봐요. 10만 명. 인구도 거의 10만 명 줘집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귀찮아요. 실리니까.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로 떨어지니까 1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계수는 2로 주어졌고요. 2로 주어지고요. 도시 인구가 몇 프로가 돼 있죠? 70%가 돼 있죠. 그래서 인구를 주어질 것이고 도시 인구가 몇 프로냐 이렇게 몇 프로 이용하냐 이걸 주어지거든요. 인구수 곱하기 0.5 곱하기 0.7 하면 돼요. 이거 허프의 계산식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만 풀어요. 시험에 혹시라도 풀 수가 있으면 허프가 나왔다. 그러면 마찰계수 무조건 2를 주어줘요. 2를 주어지는 순간 이렇게 풀어버려요. 근데 마찰계수 25년 동안 2를 준 적이 없어요. 대학교 시험에서 2만 주어집니다. 시원하게. 계산해보면 이제 50%가 나오고요. 인구수입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구수는 5만 명을 줄 수도 있고 곱하기 0.5, 도시 인구수의 비율은 60% 줄 수도 있고, 그럼 0.2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30에다가 그러면 얼마인가요? 5, 3, 15, 15인가요? 15,000원? 이렇게 되니까. 푸시입니다. 푸시. 이걸 그나마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270페이지 소비자는 유인력이 뭐 함수가 있는데요.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요. 그 마찰계수. 방금 했던 레이지의 소멸력 법칙하고,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하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사건 모형,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계수가 딱 2를 주어지는 순간 시장 점유율은 5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다. 이런 면에서 좀 자, 여기는 282페이지. 282페이지 작년에 나왔네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어차피 찍을 거라면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인구가 얼마 주어졌죠? 인구 얼마? 282페이지 2번 있죠? 인구 시도시 딱 보니까 마찰계수 2 줬잖아요. 마찰계수 2 주어지고 인구를 얼마 주어졌죠? 3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30만 명 곱하기 0.5 곱하기 몇 프로 이용한다 했죠? 도시 인구가 60%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0.6. 그럼 6, 5, 30, 3, 3, 9, 9만 명이네. 9만 명 있나요? 9만 명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 가나요? 노래 안 나와요. 미안한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문제 풀이 요령인데요. 굳이 해봤자 어차피 서로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혹시 허프가 나오면 진짜 쉬운 계산 문제인데 이것만 바꿔놓잖아요. 계산 보니까 그렇죠? 이거다고 이것만 바꾸잖아요. 바꿀 이유가 있죠.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마찰계수 2를 주어지니까 마찰계수 2 주어지니까 무조건 50% 나와요. 50% 나오고 이건 뭐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구수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다음 이용 퍼센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프의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때는 제가 이렇게만 풀으라면 굉장히 이렇게 푸는데 다른 분들은 복잡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계산 문제는 나중에 내일 소멸력 법칙은 올해는 한번 연말에 한번 살펴보고 하고요. 쭉 가셔서요. 그 다음에 컨버스 내일의 소멸력 법칙까지 했습니다. 허프까지 했고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270쪽에 허프의 상권 모형까지 했고요. 그 다음 271페이지는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입니다.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은 뭐 지금까지 출제된 적 거의 없는데요. 양립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중에 있죠? 양립성 밑줄 칩니다. 양립성.
네스는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 입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점포 입주의 8대 원칙이라 하면 이 중 양립성은 강조했다. 양립성. 동그라미 칩니다. 양립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양립성이란 보안제를 취급하는 서로 다른 전문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로 주고받는 거. 자, 1번 이런 게 있죠. 양립성. 아까 넬스는 양립성, 비양립성이 아니에요. 비양립성. 이게 다룰 거에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교재를 집필한 저자는 굉장히 학자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후보의 입지 효과 시간 분석도 있고요. 출제를 무엇입니까요? 자, 272페이지 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자, 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틀린 것을 했습니다.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맞죠? 공간 개념이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인 서술이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네요. 구입 빈도가 낮으면 상권의 규모는 작습니까? 크니까? 크죠?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어렵진 않죠? 상권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3번,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은 공간 독점 접근법. 그 공간 독점 접근법에서 우리가 담배 이야기 봤네요. 담배. 시장 침투 접근법. 편의품점, 분산시장 접근법인데 가구적과 같은 전문점의 경우에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이용하다고요. 4번 컨버스. 컨버스는 경쟁한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지점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맞습니다. 레일리가 먼저 나왔죠? 레일리. 그다음에 컨버스 둘이 바꿔놓기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출제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죠. 5번, 호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이용할 거냐 이렇게 확률 계산해 보는 거죠. 호프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시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장에서 세 사람의 학자들의 계산 문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 호프가 가장 간단했는데 작년에 아쉽게 출제했어요. 저한테 작년에 했던 사람들 대박 쳤겠죠? 5초 너무 안 걸렸으니까 아무 순간 저렇게 풀면 돼요. 마찰 개수가 1로 줘 복잡한데 1이나 300인데 무조건 1을 줘주니까. 자, 그 다음에 점포 유형 보겠습니다. 이 점포 유형은 이제 안 틀려야 되겠습니다. 점포 유형은 아무리 살펴봤던 내용은 같으니까 점포 유형은 안 틀려야 되는데 공간 분배 원리에 따른 점포 유형을 보시면 자,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타겟성이 작을 경우에는 중심부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집심성 입지라 한다는 뜻입니다. 집심성 입지. 자, 여러분들 그 순천을 따지면 예전에는 중앙로가 집심성 지역이었죠. 중심지는 뭐 서울로 따지면 명동이라든가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분산되고 있죠.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의 교통비 타겟성이 클 경우에는 배우지의 중심부에서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산재성 입지를 한다. 이러한 공간 분배 원리에 따른 점포 유형에는 집심성 점포 밑줄 칩니다. 집심성 점포 밑줄, 집재성 점포 밑줄, 산재성 점포 밑줄,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산재성 점포만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 경향에는 산재성 점포 밑줄 치고요. 산재성 점포는 뭐가 있죠? 세탁소. 산재성 점포는 세탁소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왜 이게 출제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출제인은 아마 세탁소 자재분이 아닌가 싶어. 산재성. 실제로 맨 이것만 나와. 아니면 세탁소분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았더라. 산재성 점포로는 뭐가 있다? 세탁소가 있다. 세탁소. 산재성 점포.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산재성 점포.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산재성 점포. 뭉치면 망하는 거. 뭉치면 망하는 거 뭐가 있죠? 네? 문방구에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방구집은 아닌가 봐. 목욕탕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욕탕도 뭉치면 망하네. 뭉치면 망하고요. 근데 또 어물점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자파점 방금 말씀하신 문방구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일용품점 이런 것들은 뭉치면 망합니다. 아무튼 산재성 점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뭉치면 뭐한다? 망한다. 원래 출장 세탁소 나면 산재성 점포라는 거.
정리합니다. 헷갈리니까 다시 말고요. 집심성, 집재성 다시 말고 산재성. 산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머지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산재성 점포는 우리가 세탁소가 해당됩니다. 자, 또 살펴보면 272페이지에 집심성 점포 밑줄 치고요. 집심성 점포 밑줄 치고 배우지 중심부 동그라미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집심성 점포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고급 음식점, 보석상, 귀금속점, 미술품, 대형 서점, 영화관, 극장, 도매상 대부분 이런 것은 중심지에 있네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있는 것을 집심성 점포고요. 두 번째, 상품의 성격상 구매 빈도는 낮고 가격은 높다. 근데 영화관이 없나? 구매 빈도가? 영화 자주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심성 점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석상 생각합니다. 보석상에 동그라미입니다. 보석상은 집심성 점포입니다. 집심성. 보석은 매주 사는 거 아시죠? 영화는 매주 보러 갈 수 있지만 보석은 결혼 반지에 저는 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매이익이 많고 고객의 질도 양호하다. 보석 사오신 분들 그렇죠? 여기가 있죠. 이걸 집심성 점포. 그래서 집심성 점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석상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상. 그 다음 집재성입니다. 집재성. 끼리끼리 모여야 사는 거. 끼리끼리 모여야 사는 거. 그렇게 써놓으시면 이해하시면 쉽 거예요. 집재성은 뭐라고요?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끼리끼리. 먹자골목. 대표적인 먹자골목은 집재성 점포입니다. 집재성. 모여야 산다. 집재성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모였을 때 더 장사 잘 되는지 모르십니다. 상대방이 경쟁자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분이 떠나는 거 보면 알아요. 같이 있을 때 잘 됐구나. 집재성.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하고요. 은행회사, 보험사, 전 모여있죠? 관공서, 가구점, 공구점, 건재약국, 아현동, 예대드레스점, 장충동, 족발점도 나왔네요. 신당동, 떡볶이점. 신당 떡볶이 드셔본 적 있나요? 좀 특이하죠? 맞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모여서 사는 거? 국밥집 있나요? 국밥의 거리 있던데. 축제 다 돼요? 국밥의 거리 축제. 12월달인가 10월달. 대구 가면 뭐가 있죠? 거기는? 막창. 대단하죠? 막창. 갑자기 생각나신가요? 막창에 소주 한 잔. 막창집. 이렇게 모여서 장사를 하는데. 그다음 산재성. 배우지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포가 분산입지와 유리한 점포 말한다. 분산입지 밑줄. 분산입지. 일용품점, 잡화점, 동종업점의 소매점, 제과점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 못 보셨죠? 뚝뚝 떨어져 있어요. 어물점 그러나? 세탁소, 아무튼 세탁소 동그라미 주시고요. 틀림없이 출제 이유는 세탁소와 관련이 있다는 거. 세탁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맨 세탁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세탁소 나오면 산재성. 그래서 시옷 모르겠습니다. 시옷 산재성 시옷, 세탁소 시옷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것 같아서 돼요. 그다음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서로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 석재상이라든가 농기구상, 철공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점포 유형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거의 반 문제는 출제될 걸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